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5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왔다고. 네. 아,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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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린 거 아는데. 아, 또 미안합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가지고. 네. 미안해요. 좀 늦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열화 같은 이런 또 성의를 또 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네. 기분 좋게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만세? 만세. 근데 이거 소리가 되게 크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쿡격이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사진이? 여자친구는 분명 아닐 테고 사진이 이 소리가 되게 크네. 왜 이렇게 크지? 꿈꾸는 마음으로님 저 사진 누군지 물어보자. 파수가 저런 사진을 했을 때는 둘 중 하나다. 아 우주소녀 설아 연예인. 제가 아는 설아는 이동국 딸내미밖에 없습니다. 우주소녀 너무 많아요. 아예 저도 포기했어요. 연예인을 아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이제 그 눈높이를 맞추려고 웬만하면 알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그 연예인의 끝은 트와이스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막 그만두고 했다가 네.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설아는 그 이동국의 이동국 아직 그거 하죠? 제가 그걸 또 안 봐요 이제. 한참 보다도 안 보는데 네. 아 블랙핑크 알죠? 노래가 좋으니까. 포레버 형은 진짜 좋더라 노래. 이제 오늘 첫 번째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사진을 이렇게 호날두를 계속 해놨네. 어그로 좀 끌려고 호날두 해놨는데 이 사진을 좀 바꿀게요. 네. 아씨 녹화가 들어갔는데 이거. 자 이제 첫 번째 소식을 가봅시다.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스콜라리 접촉설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한축구협회 스콜라리 감독 접촉설 사실에 대해서 무근임을 뭐 다시 한번 알려준다고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뭐 기사로 봐야겠죠. 아울러 감독 선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감독과도 접촉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린다라는 말로 감독 내정서를 일축을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죄송하게도 대한축구협회에 하는 모든 일들 1부터 100까지 중에 박지성이 관련돼 있는 거기에서만 제외하고 모든 걸 믿지 않습니다. 뭐 감독위원회가 나름 저번에부터 이제 나오면서 뭐 되게 뭐 청렴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협회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지 무슨 뭐 이렇게 믿어달라는 말로 한 번도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사실일 수 있죠. 사실일 수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축구협회가 개편이 되지 않는다. 그 회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 요즘 그 무슨 뭐라고 하죠? 뭐 그냥 그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그냥 이게 설령 진실이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네. 아, 저한테 몇몇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스콜라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저는 이제 스콜라리를 뭐 브라질 대표팀, 포르투갈 대표팀, 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뭐 광저우 헝다 시절 그 감독하는 거를 그래도 좀 꾸준히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별로예요. 그러니까 스콜라리의 커리어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그 기술 축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 스콜라리는 기술 축구라는 그 클럽에 아니면 대표팀에 갔을 때만 성적이 좋았어요. 물론 광저우에서도 성적이 좋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외국인 선수들이 커리어가 좋았던 거, 능력이 좋았던 거. 그리고 이 광저우에 유달리 네, 좋은 선수가 많았어요. 중국 선수들이. 그 중국 안에서도 기술이 좋았던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 축구를 표방하는 축구는 아니잖아요. 뭐 좀 더 이제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유럽 축구에 좀 비슷한 축구를 하려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표팀이 스콜라리가 와서 얼마나 답답할지도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스콜라리가 우리나라 대표팀이 와서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스콜라리가 이런 국대 커리어에서는 우리나라급의 커리어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닥 저는 네,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유럽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자기의 축구 철학이 좀 어떤지 확실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슈틸리케처럼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스타일 말고 여러 선수들을 좀 시험해보고 그냥 좀 뭐랄까 압박 같은 거에서도 좀 유연하고
그러니까 나는 인터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뭐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물론 외국도 비슷하겠지만 좀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인터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왜 자신이 뭐 누굴 뽑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하지. 물론 스콜라리가 그렇다는 게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감독이죠. 좋은 감독이고 한데 언론에서는 뭐 30억 정도 쓴다고 하는데 스콜라리만 해도 30억 못 주겠다. 아니 더 주겠다. 게다가 스콜라리가 항상 뭐 클럽팀을 가던 뭐 우즈벡을 가던 뭐 중국을 가던 자기 이제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까지 다 들여오면 돈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더 써서 더 좋은 감독 오면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스콜라리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무리뉴 스타일 인터뷰? 무리뉴 스타일의 인터뷰가 대한민국에선 나쁘지 않죠.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민족 자체가 싸움을 좋아하잖아. 맨날 싸우잖아.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싸움 구경 자체를 좋아하잖아.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거.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긴 좋겠죠. 네. 어차피 제 3자 입장에서 대표팀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무리뉴가 뭐 만약에 더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냐면 무리뉴가 축구협회한테 막 말하기를 뭐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난 부족하다, 뭐 이렇게 대놓고 막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성적이 기반됐을 때 멋있는 거고 기반 안 되면 뭐 신태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변명거리지. 그렇죠? 네. 무리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시안컵 우승하면서 뭐 그렇게 요구하면은 좀 멋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아시안 게임 만약에 뭐 16강이나 뭐 8강 떨어졌는데 뭐 그런 짓거리 하면은 짜증나겠죠. 네. 여튼간에 뭐 이 말 믿지도 않고 스콜라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랑 만났을 때 부족한 감독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을 것 같다 성향 자체가. 그런 생각이죠. 조금 더 젊은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젊은 감독 이제 젊은 세대 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선수들과 좀 같이 뭐 합도 잘 맞고 전술적으로도 잘 많은 대화가 통하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감독 성향에 선수들이 맞춰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명한 감독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대표팀에 와서 그 선수들이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맨날 생각했던 건 선수가 개인적인 기량이 발전하는 건 클럽이지 국대에서는 사실 잠깐 있는 거잖아요. 뭐 전술적인 뭐 깨우침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 뭐 움직임에 대한 뭐 새로운 뭐 생각, 뭐 시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잠깐 국가대표팀 와가지고 뭐 잠깐 합숙해가지고 그게 막 갑자기 막 선수가 막 발전하는 상황은 솔직히 올까요? 차라리 이런 월드컵 대회 한번 나가는 게 더 발전하겠지. 직접 부딪히고 하는 게. 그 저는 그 좀 히딩크 때처럼 선수를 잘 조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퍼즐의 조각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태용이 좋은 전술을 쓰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수가 맞지 않은 거지. 좋은 전술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요리로 치면은 뭐 조금 재료가 부실할 수 있지만 최상의 음식을 내오는 것처럼 그게 나은 거지.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조합할 수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뭐 추갈못인데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네. 다음 소식은 아약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우스햄튼 선수였던 두산 타디치의 아약스 이적을 공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라고 하니까 4년 계약이겠죠? 네. 두산이 아약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지금 좀 물갈이를 하더라고요. 다시금 조금 다시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류됐고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 펠레그리니 감독이 데려왔던 그 이상한 애들 다 정리하고 있고 그 전에 뭐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했지만 감독의 성향이 맞지 않는 지금의 다른 선수들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나가더라고요. 공격수도 나가고.
뭐 지금 뭐 수비수도 저번에 나갔고, 네. 뭐 반다이크의 폰테도 저번 시즌 나갔고 다 나갔잖아요. 결국에 이제 물갈이 하는 거죠. 지금 뭐 공격에 수비에 미들에 다 물갈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새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이적도 더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나간 선수만 있으니까. 자, 다음 소식은 첼시는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인 라비오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첼시는 아드리안 라비오에 대해서 접촉을 했다고 하며 맨유는 이 라비오 그리고 유벤투스도 이 라비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입을 원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파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선수를 4천만 유로 520억의 이적료로 요구를 할 것이고 떠나보낼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라비오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라비오가 지금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 이유인즉슨 데시안 감독이 나를 뽑지 않은 건 내가 짜치는 팀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좀 더 좋은 팀에서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네. 라비오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지. 뭐 사실 뭐 파리는 원하고 있으니까 선수가 뛰려고 마음만 먹으면야 더 좋은 조건으로 뛸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 멘탈이 너무 흔들렸어요. 국대에 못 간 게. 네. 국대에 못 간 그 멘탈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금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모르죠. 또 좋은 조건 하면은 재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네,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본인이 뭐 못한 거 맞지. 이제 A매치에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계속 이제 좀 뛰게 해줬는데 근데 그런 게 들어오겠습니까? 좀 성숙해지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잘못이 됐을 때 남한테 쟤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를 좀 먹고 성숙해지면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거든요. 뭐 저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네. 제가 잘 안 되면 여튼간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은 어리니까 라비오도 다 그 얘는 엄마가 다 그 관리하거든요. 라비오는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엄마가 관리해요. 뭐 돈부터 이적에 관한 모든 걸 다 엄마 아빠 관리하기 때문에 뭘 알겠습니까? 심해요. 얘는 여기 그 프랑스 내에서도 심해. 원래 그런 경우가 많죠.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가족이 하는 경우 중에 그 부모한테 안 맡기는 이유가 의견차가 있을 때 자식이 말을 못해. 이거 똑같아. 외국도 그 가족이란 울타리 너무 크다 보니까 형제가 하면은 그래도 뭐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모가 하면은 사실 아니어도 말을 못해. 나는 뭐 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말을 못해. 왜냐면 부모가 여기 돈 많이 준다니까 여기 가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자식 입장에서 그걸 뭐 좀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난 딴 데 가고 싶다 해도 부모님 여기가 좋다고 막 말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관련 일을 해도 좀 형제나 이 직계가족 중에 부모보다는 형제가 하는 게 낫죠. 네. 그 가족들이 동생이나 형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자, 다음 소식은 유에파가 파리 생제르맹의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조사를 다시금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파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클럽 금융감독기구의 최근 결정에 비추어 유에파는 다시금 이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했었지만 아니다. 이 새끼들 또 뭐 뒤에 뭐가 있다.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재검토 결정이 앞으로 있을 심판관실, 그러니까 심판관실은 뭐냐면 유럽에서 심판도 조사하겠다. 이게 자기들이 봐도 좀 꼬름한 거지. 이게 뭐 다 리그마다 뭐 VAR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좀 불안불안하니까 이제 심판도 한번 털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심판도 터는데 그 결정에 관해서 뭐 파리가 관련돼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파리는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지금 너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좀 요밀조밀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뭐 파리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파리가 선수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이 결정 발표가 되자마자 파리 생제르맹도 유에파의 FFP 조사에 대한 자신들의 공식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클럽은 재검토에 대한 소장이 6월 13일에 파리 구단에 들어왔고 이 조사 종결 결정을 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소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파리는 최근 UEFA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선수들을 방출했으며 UEFA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다시금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2017년 9월 1일의 그 시작의 조사부터 지금까지 끝날 때까지 다시금 뭐 잘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뭐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제가 조금 약간 의심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축구 기구에 대한 별로 그 뭐랄까 믿음이 없어요. 그건 축구협회 똑같고 피파도 똑같고 피파는 뭐 부정부패된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카타르만 봐도 그렇고 근데 유에파도 사실 다를 거란 생각은 그닥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왜냐면 플라티니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다 똑같다고 이게 그냥 정치야 정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끝난 걸 다시금 가져오는 것도 뭐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안 믿습니다. 축구 기구에 대한 걸 안 믿어요. 왜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나 축구협회도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나 나라 자체에서 축구협회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고 다른 나라한테 맡겼어요. 지금 이 위탁한 거예요. 다 다 비슷해.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다 돈이야 다. 심지어 스페인 같은 팀도 나라도 그렇고 다 돈으로 돌고 돌고 돌아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가나가 제일 깨끗하지. 그걸 위탁했으니까. 믿지가 않습니다. 다 뭐랄까 소리요? 마이크 소리? 이게 제일 큰 건데 이거는 이게 그 메인 컴퓨터거든요. 이게 제일 커요. 소리가 작나? 마이크가? 마이크를 그냥 건드린 게 없는데 진짜로. 왜냐면 이건 아프리카 방송 이제 월드컵 중계할 때도 이걸로 썼기 때문에 소리를 작게 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지? 한번 봐볼게요. 마이크 아닌데 진짜 큰데. 잠깐만요. 여튼 일단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마이크 증폭을 시켜버리면 이렇게는 올릴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커요. 나중에 들어볼 때. 네. 일단은 제가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가지고 네. 조금만 그냥 소리 키워주시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에요. 마이크 100. 더 안 올라가요. 올리려면은 증폭만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증폭 키우면 나중에 하우징이 들어가가지고 깨져요. 네. 그래서 그래요. 안 올린 게 아니라. 자, 다음 소식은 혼다. 이 혼다가 일본 대표팀을 은퇴를 했습니다. 혼다와 하세베 마코토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 벨기에전을 끝으로 일본 대표팀을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혼다 케이스케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번이 저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일본 대표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대표팀의 커리어를 여기서 마치게 되었고 뭐 일단 그 대표팀 인터뷰 은퇴 인터뷰를 하면서 하세베도 같이 있었는데 하세베도 뭐 혼다와 같은 생각이고 이번 벨기에전을 끝으로 일본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네. 혼다 참 많이 고생했죠. 예전에 그 일본 대표팀 막 파벌도 좀 있었고 혼다 관련돼서 막 파벌도 있었고 혼다가 좀 센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뭐 이래서는 안 된다. 뭐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그 선수가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선수들이 쟤 뭐야 왜 우리 탓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좀 안 좋았던 이제 관계도 있었고 물론 그거를 잘 풀었다라고 해요. 다른 이제 하세베 같은 선수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또한 뭐 진위 그 깊은 뜻 같은 것들을 이제 선수들에게 잘 전달하면서 지금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일본 대표팀이 사실 예전만큼 우리나라 대표팀에 그렇게 뭐랄까 뭐 안 좋은 시선이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도 걔네들도 그냥 좀 언론에서는 좀 이제 인터뷰하면은 뭐 좀 많이 까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살기 바쁘고 일본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게 서로 없어요. 서로에 대한 경기도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졌을 때 여파가 너무 크니까. 동아시안컵도 사실 뭐 좀 이렇게 해외파들이 없었지만 그 일본이 지고 나서 엄청나게 좀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근데 이제 일본이 이번에 16강을 가게 되면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월드컵에서 16강을 간 팀이 되었고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일본이 특히나 제가 일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벨기에가 처음에 설렁설렁 뛰면서 나중에 급하니까 탈압박이라 들어가려고 막 세 명이서 막 한 명을 이제 뭐 일본 선수 한 명을 압박을 들어가는데 그래 빠져나오는데 그 패스를 쓰더라고. 일본이 그렇게 맨날 얘네는 패스 축구, 패싱 축구라고 하면서 약간 스페인 따라하는 것 같다 했지만 그게 월드컵에서 통하는 거는 뭐 세계에서 통한다라는 거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패스 줄기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 자체가 굳이 뭐 이거에 대해서 막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근처에 가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어떻게 패스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멋있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벨기에전 마지막 프리킥 혼다가 그 미친 그 프리킥 했잖아요. 물론 그 프리킥이 역으로 들어왔을 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만 옛날에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볼을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근데 일본스럽지 않게 나는 솔직히 그냥 뻥 날리고 끝낼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 이제 공격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일본도 조금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이 새로운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마냥 유럽에 대한 무서움이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축구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힘을 좀 길렀구나. 우리가 몰랐는데. 네.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떨어졌을 때는 누구보다 좋았습니다. 벨기에가 극장골 썼지. 어떻게 보면은 그 벨기에가 일본을 마지막에 그 극장골 잡았을 때 부스터가 생긴 거야. 팍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진짜. 그런 극장골 넣으면은 왜 그 다음 경기도 좀 이렇게 탁 올라오잖아요. 네. 무패 경기를 해서 그치. 일본도 원래 성적이 안 좋았어. 일본 성적이 안 좋았고 뭐 독일도 성적이 안 좋았고 그랬었지. 뭐 새롭게 감독이 바뀐 팀들이 그래도 나름 이번 대회는 좀 성적은 거뒀다. 경기 내용은 모르겠지만 좀 성적은 거뒀다 싶은 거죠. 스페인도 뭐 그렇게 축구하는데 16강 갔으면 잘했지. 그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거 진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한 세대가 저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가 제가 알고 있는 세대가 두 번 접은 건데 첫 번째가 지단 세대, 지단, 베컴, 피구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예전에 그 갈락티코 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세대가 제가 생각했던 1세대가 접은 거고 저한테는 뭐 그 전에 뭐 바티부터 해가지고 호나우도도 있지만 뭐 여튼 다 같은 세대라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지금인데 다 은퇴하는 거죠. 뭐 이니에스타나 사비는 뭐 진작에 은퇴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좋은 축구를 했던 선수들의 은퇴가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의 은퇴가 이제 다시금 이루어지면서 가깝게는 뭐 구자철, 기성용도 뭐 국대 은퇴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런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중반으로 봐야겠지. 초중반 그 세대들도 다 이제 저무는 거고 두 번째 세대가 저무는 거죠. 저한테는 이제. 그치 뭐 토레스, 사비, 이니에스타, 비아 뭐 스페인 그런 무적함대나 다른 팀들도 다 비슷하죠. 네. 아마 좀 더 그 세대가 완전히 저물려면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니까 그 세대가 접으면 또 다른 새로운 그 세대가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추억 버프까지 먹으면 메날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추억 버프가 걸려도 호나우두가 이 정도로 빨리는데 추억 버프 완전히 걸리는데 메날두를 비교했을 때 난리 날걸? 어디 메날두를 비비냐 이렇게 하면서 막 생난리 칠걸요 진짜.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그 막 60골씩 넣었던 그 세대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넣고 얘기해야지. 워낙에 발롱도르도 이제 독식했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에 아버님 세대들이 있었던 이제 마라도나와 펠레의 세대와 비견될 만큼 우리가 한 세대를 사는 거지 한마디로.
물론 나중에는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오겠죠. 네, 이 뭐 인간도 진화한다고 하니까, 네, 더 진화한다고 하니까 그 진화가 되면 더 똘똘하고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오겠죠. 그 세대를 뛰어넘을 만한 선수가. 여튼 참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메시 경기, 호나우두 경기, 빅리그, 빅팀에서 뛸 때 즐기라고, 많이 봐두라고. 좀 힘들어도 나중에는 보고 싶어도 영상으로밖에 못 봐. 진짜로 금방이라니까. 많이 봐둬요. 많이 봐도 볼 수 있을 때. 뭐 무리하면서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왜 FM도 그렇지? FM도 그렇잖아요. FM도 새로운 버전 나오면 은퇴한 선수 안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나 슬픈지 알아? 내가 그래서 저번에 일부러 아르헨티나 리그 해본 거 아니야. 태블릿 사라질까 봐. 안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사라질까 봐 해본 거 아닙니까? 네. 여튼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팀 마르지오는 나폴리가 내일 레알 베티스 선수였던 파비앙 루이지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나폴리 지정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고 이제 곧 계약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나폴리 이적 공식화 마지막 단계일 것이며 파비앙 루이지는 내일 나폴리와의 합의안을 서면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그는 나폴리와 5년 계약에 세후 연봉 250만 유로 33억에 서명할 것이라고 하며 그리고 처음 생각과 달리 바이아웃이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나폴리가 현재 레알 베티스와의 걸려있던 바이아웃 390억 3천만 유로를 지불하고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조르지뉴가 맨시티로 가는 거죠. 빠밤. 네, 그래서 뭐 메디컬까지 얘기 나오는 거면 끝났죠. 조르지뉴는 맨시티 가서 이제 뛰겠죠. 아, 맨시티 또 사람 복잡하게 만들겠어 진짜. 안드레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자카리아 바칼리 영입을 알렸습니다. 그는 발렌시아에서 안드레어트로 이적을 하는 것이며 4년 계약을 체결했고 이적료는 150만 유로 20억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바칼리 살 많이 쪘네. 털도 기르고. 안드레어트면은 다시금 뭐 왕노릇 할 수 있어요. 바칼리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4시 정도 네, 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싸부작 하면서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는 지금 윙포드가 이 정도 급을 안 쳐주지. 네. 떠나야지. FM에서 한번 잘 썼는데. 네, 바칼리. 아니 씨, 마르코비치나 사지 얘를 왜 샀을까? 자, 다음 소식은 알 나스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프랑스 국적의 요앙 까바예 이적을 알렸습니다. 그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자유 계약으로 풀려났으며 알 나스르 팀과 2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천수 이거 후배구만 이거 아주 그냥 자유 계약이면은 뭐 아주 그냥 주급 잘 받겠구만. 아, 중동은 못 뛸 것 같은데 내가 선수면 조금 돈 덜 받더라도 미국이 좋지 않을까. 뭐 생활 자체도 그다음에 이 축구 여건 자체도 미국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안 부르나 미국이? 자, 다음 소식은 영국 현지에서 기성용의 은퇴 인터뷰 관련 인터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월드컵 참가로 기성용은 프리시즌 훈련에 한 2주 정도는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허락을 베니테즈에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동아시아에 있는 동안 그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출전을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그 결정은 자신 혼자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확실히 은퇴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이전보다는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됐고 자신이 주장을 맡은 대표팀 4년 동안 국가대표팀을 잘 이끌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스로가 많은 감독들이 대표팀에서 왔다 가는 것을 보았고 주장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으며 그 책임감이 기성용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아직 어떠한 확실한 마음을 정하지 않았고 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대표팀에 남는다라고 했을 경우 한 달 정도 프리미어리그를 비울 수 있지만 기성용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면 이는 뉴캐슬과 베니테즈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뉴캐슬 언론이 보도를 했고 기성용은 지난 9년 동안 셀틱과 스완지 시티에서보다 한국을 우선시했던 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클럽을 자신의 나라보다 더 우선시하기로 생각이 어느 정도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국대의 은퇴가 좀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방제 낚시에 오타예요. 방제 낚시 아닌데요? 저기 오타일 수가 있나? 저게 어떻게 오타 날 수 있지 이게? 음. 아 떠난 준비. 아 바꿔줄게. 떠날 준비로 바꿔줄게.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 방지 보고 와? 내가 이거 썸네일 보니까 그 제목이 익히만 보이던데? 4일 축구뉴스 N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던데? 그 뒤에 그 뉴스 그 이거 보고 와요? 방제도 보통? 아니 방제 이거 보고 오는데 왜 파수들은 내가 채팅방 했을 때 맨날 왜 여기 있는 영상 안 보여주니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또 열받네 갑자기. 화가 많아졌어.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와칸다 갔다 와가지고 화가 많아졌다고. 아 채팅방이라 맨날 앞에 붙여놓는데 왜 영상 보여주냐고 물어보냐고. 그러면 또 열받네 씨. 여튼간에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레알 베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세르히오 카날레스 영입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유계약으로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났고 베티스와 4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네. 그렇게 떠요? 몰랐네. 2022년까지 4년 계약을 맺었고 사실 과거에 막 머리 찰랑찰랑 했을 때 레알 팬들이 우리 카날레스 우리 까나리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별로 그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좀 약간 뭐랄까 좀 그 축구 선수 별명 붙이듯이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뭐 급식이 같은 건 괜찮은데 뭐 까나리 이렇게 부르는 거는 사실 좀 별로 좀 약간 오글거려가지고 급식이 같은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까나리 막 아무튼 옛날에 까나리라 부르면서 팬이 많았지. 레알에서 뛰니까. 근데 뭐 잘 성공하지 못했고 발렌시아 갔다가 돌고 돌아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다시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터져가지고 이제 베티스로 가는 거죠. 사실 소시에다드도 그만큼 좋은 팀이긴 하지만 베티스가 지금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자꾸 나가는 레알 소시에다드보다는 자꾸 들어오는 베티스가 오고 싶겠지. 이게 큰 부상부 당했잖아 예전에. 나이를 먹었지? 노안이라기보다는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게 언젠데? 그 되게 옛날인데 진짜. 나이를 먹었다고. 시간이 흘렀다고. 까날레스가 베티스의 이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데닐손이 예전에 과거에 브라질에서 엄청 비싸게 아마 그때 거의 라리가 기록 세고 왔을 거예요 이적료. 근데 드리블만 치다가 헛다리만 하고 왔지. 네, 개망했죠. 자 다음 소식은 리 그랜트는 맨유로의 이적을 알렸습니다. 리 그랜트는 오늘 스토크시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었고 더비에서 임대 이적으로 이 스토크에 합류한 이후 그는 2년간 팀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2016-17 시즌 잭 버틀란드의 큰 부상 공백을 메우며 리그에서 31경기에 출장을 했지만 그는 이번에 팀을 떠나게 되었고 스토크시티는 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에게 맨유에서 밝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이별을 알렸습니다. 맨유 팬들 축하합니다. 네.
골키퍼 영입했네요. 네, 아주 좋겠어요. 음, 나도 골키퍼 영입했으면 좋겠다 리버풀. 아니 뭐 맨유도 그 보니까 대야가 다 했더라고 건전지가. 대야 똥 싸더라고 막 헛짓거리 하다가 결국 끝났는데 대야 나갔으니까 리 쓰면 되겠네 리. 네, 축하합니다. 네. 대야 에너자이저가 다 달았어. 네, 건전지 바꿔주던가 아니면 뭐 뭘 좀 해줘야지. 음, 이거 떴죠? 네, 잘 어울리네 건발. 자, 다음 소식은 또 맨유 소식인데 맨유가 AC 밀란의 중앙 수비수인 로마눌리에게 5천만 유로 650억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무리뉴는 맨유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눌리에게 650억 제의를 했다고 하며 로마눌리는 2022년까지 재계약을 했지만 누구든 밀란에서 지금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AC 밀란이 일단 이 650억의 제의는 한번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밀란 유로파 못 나가죠.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밀란은 유로파를 못 나가는 게 나아요. 네. 이 지금 선수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FA로 들어오긴 했지만 선수가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선수 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유럽 대항전까지 나간다? 망하지. 오히려 지금이 적기야. 지금 잘 해가지고 리그에만 집중해가지고 빡 그냥 무조건 리그만 빡 해가지고 챔스 나갈 준비해야지.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돈은 좀 들어오겠지만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 진짜. 어차피 못 나가는 거 확정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버풀은 돈이 있으니 근데 그러니까 맨유란다. 이 밀란이 비빌만 한데 왜? 아니 만약에 얘네가 멤버가 안 좋으면 그냥 그런 기대도 안 하겠는데 멤버 좋잖아. 멤버 좋은데 밀란? 아니 나쁜 편이 아니야. 충분히 이 정도 클래스에 있는 팀들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라치오랑 얘네랑 비교했을 때 라치오보다도 밀란이 더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난 라치오보다 밀란이 더 좋다 생각하는데. 라치오도 못 나. 라치오는 끝까지 비볐잖아 그래도 나갈 수 있게끔 한번 끝까지 비벼봤잖아요. 얘네도 비벼보는 거지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 뭐 얼마나 다 돼 다 돼.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아스에서는 차비 선수가 스페인 국가대표팀 새 감독 후보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월드컵 개막 1일 전 갑작스럽게 잘려나간 로페테기를 대신해서 부임한 이에로 감독은 16강 탈락이라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스페인 감독직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에로를 대신해 부임할 수 있는 감독으로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레전드인 차비 에르난데스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직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긴 한데 이 38살의 전설적인 미드필더는 최근 P급 코치 라이센스를 땄고 사비 본인 역시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차비 잘했죠. 네. 차비 잘했죠. 근데 얘도 약간 대표팀 가기엔 좀 이르지 않나. 왜냐면 나중에 정말 잘 쓸 수 있는 감독일지도 모르는데 너무 빨리 데려와서 성적 안 나온다고 또 자를까봐. 그럼 좀 아깝지 않을까요? 네. 정말 스마트한 선수라고 하는데 좀 이게 만약에 다른 팀도 가고 뭐 대표팀 수석코치나 이런 것도 해보면 괜찮을 텐데 선수로 있다가 너무 갑자기 대표팀으로 와버리면 극딜 맞았을 때 어떻게? 그런 노하우도 없고 좀. 근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긱스 같은 경우도 웨일즈 감독 됐으니까 뭐 없는 경우는 아닌데 웨일즈하고 스페인 비교하기에는 너무 웨일즈가 좀 그렇고
스페인은 정말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대표팀 중에 하나인데. 뭐 아무튼 뭐 일단은 기사가 뜨고 있긴 한데 뭐 본인 선택은 아직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 선수 겸 플랜 코치이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잘 못했겠죠. 궁금하네요. 어떻게 결정할지 진짜. 선수 갑자기 은퇴해버리고 감독으로 갈지 아니면 뭐 계속 선수를 좀 더 할지. 일단 정우 형한테 물어보길. 네. 자,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계란 투척 범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이 끝나고 귀국한 선수들을 상대로 계란을 던진 사람에게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번 주 월요일 인천공항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발생한 것이었으며 대한민국은 첫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를 모두 다 패했고 독일을 2대 0으로 꺾었지만 이 러시아 월드컵 대회에서는 추가적인 토너먼트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BBC 언론은 한국 언론을 언급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공항 경찰 인력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을 원했다라고 보도를 하며 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강력하게 그러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게 막 이걸로 감빵 보낼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벌금이라도 매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를 왜 자꾸 봐주는지 모르겠어. 봐주니까 또 하잖아. 봐주니까 또 하고 봐주니까 또 하고. 응?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란도 줬다고 감옥은 못 가지.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뭐 잘못은 잘못이지. 뭐 다 너무 정으로 가. 솔직히 말하면. 아니 솔직히 그게 똑같아요. 그게 내 생각은 그래요. 저도 뭐 이걸 얘기해서 들어봤지만 그게 한국이 총기 같은 게 없으니까 그 계란 던진 거지. 만약에 총 같은 거 있었어 봐. 아무도 모른다니까 또라이. 생각해보면 또라이야 또라이 그거는. 말 그대로 그게 계란이 될 수가 있고 돌이 될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말하는 실제 말하는 왜 한국에서도 사제 폭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아 그러니까 총은 오반데 뭘 던질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 주면은 또 생기고 또 저번 봐봐. 저번에 엿 던졌지? 집번에 이번에 집번이란다. 이번에 계란 됐지? 이 다음에 뭐가 될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점점 더 과격해질 수 있어요 진짜로. 엿은 먹었지 박주영이 맛있게. 입에 짝짝 붙지. 옛날에 그 생각나네요. 중학교 때 그 엿을 먹고 있는데 친구도 엿 가져와서 네. 내 친구가 엿을 먹는데 쩍 소리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빨에 빠졌어. 엄지가 아니 엄지란다. 어금니가. 그 이제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엿을 이제 입 밖으로 뺐는데 그 어금니가 같이 나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도. 나 처음 봤거든. 내가 약간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잘 안 먹어 엿을. 진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이빨도 안 아픈데 나 이빨 되게 건강하거든요. 충치 한 번 없고. 근데도 좀 무서워가지고 잘 못 먹겠어요. 그 엿 알죠? 이 조금 비싼 엿 있잖아요. 비싼 엿. 그 진짜 좀 야들야들한 엿.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 사탕같이 이제 껍질로 있는 엿 같은 거는 되게 딱딱해가지고 쩍쩍 달라붙어요. 네, 알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먹으라 이거지. 음. 무서웠어. 그 옛날에 그래서 왜 어른들 오징어 같은 거 먹다가 이빨 빠지고 막 그랬어요 진짜 깨지고. 음. 모르지 그 영구치인지는 나 모르지. 아무튼 빠져가지고 좀 너무 많이 놀랐지 진짜. 음. 여튼간에 뭐 총은 오반데 아무튼 그게 이제 진짜로 돌이 돼도 엄청나게 심할 수가 있잖아요. 돌이 아니어도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그게 삶은 달걀인데 선수 뭐 얼굴 쪽에 갔어 막 아팠을 거 아니야. 그 생 달걀에도 문제고. 오 삶은 달걀 아파. 여튼간에 이거 자꾸 봐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다음 소식은 프랑스 파리 유나이티드 언론에서는 파리가 이 PSG가
미네는 제롬 보아탱에게 오퍼했음을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는 파리가 미넨의 제롬 보아탱을 영입 대상으로 삼았고, 네. 파리는 얼마 전부터 보아탱의 대리인들과 접촉을 취해왔으며 이미 매우 흥미로울 만한 첫 번째 제안을 선수에게 오퍼를 넣었고, 토마스 투헬은 한 명의 센터백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파리에서 마르키뇨스, 유정희, 그 다음에 제롬 나한테 왜 보아탱. 그랬어요?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현 월드컵이라 자주 못 봤네. 주말에 K리그 중계화실? 중계허실, 네, 하죠. 저는 뭐 축구는 항상 하죠. 근데 월드컵이라 왜 자주 못 봤어? 어디서 봤길래? 이 배신자야, 이 뿌락지야. 와칸다를 왜 안 왔나? 여튼간에 그 제롬 보아탱, 그리고 유정이, 마르키뉴스 이렇게 3백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가 가기 싫어서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바로 제롬 보아탱이 이 전술에 완벽히 부합이 되는 선수라고 선택을 했고, 투엘은 3명의 센터백을 둔 다음 퀴르자와를 왼쪽에 윙백, 알베스를 오른쪽 윙백으로 전진 배치시킬 생각이며, 보아탱은 바이에른 미넨과 2021년 6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미넨 또한 세대 교체를 위해서 그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칸다 그 보호막, 그 와칸다 화질 보호막 있지. 깔지 않으면 고화질 못 보는. 네. 근데 여기 언론이 잘 맞춰요. 파리, 그러니까 PSG 이적설에 관한 거는 좀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근데 보아탱이 가면은 좀 빡세긴 하겠다. 사실 보아탱, 유정이, 마르키니스 가면은 빡세긴 하겠어. 그래봤자 뭐 지들 리강이나 씹어먹겠지 뭐. 뭐 대간디. 프랑스 모하메드 부합씨가 보도하길 우루과이 카바니가 프랑스 경기에서 결정이 유력하더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16강전 포르투갈전에서 부상을 당한 카바니가 프랑스와의 8강전에 결정할 확률이 높아졌고, 이번 주 월요일 우루과이 축구협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에딘손 카바니가 종아리 근육 파열이 된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부합씨의 정보에 따르면 그가 종아리 파열이 아니더라도 왼쪽 종아리의 근육 연장과 부종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수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경기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얘 없으면 진짜 큰일 나지. 뭐 될까? 얘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카바니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상대로. 수아레즈 혼자는 힘들지. 지금 뭐 음바페 미쳐가지고, 음바페 지금 그런 기세면 음바페한테 진짜 패스를 똥같이 줘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세를 막으려면 앞에서 이제 같이 전방 아빠 해주고 하려면은 이렇게 카바니처럼 활동량 많은 선수가 필요한데 걱정이네요. 네. 하긴 또 우리가 수비가 강하니까 뭐 해봐야겠지. 고딘이 강할지 음바페가 강할지는 해봐야겠지.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레알이 호날두의 이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날두가 2009년 레알에 이적해 온 이후 처음으로 클럽의 임원들이 이번 여름 그가 팀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으며, 호날두가 클럽을 떠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뭐 계속 뭐 매해마다 있었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 매듭이 맺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레알은 호날두를 놓아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감지를 했고 더 이상 그를 판매 불가능한 선수로 여기지 않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가격대가 한 1600억 정도? 네. 그 정도면은 호날두를 보내줄 수 있다고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호날두가
항상 그 뭐랄까 이 선수에 대한 가치, 이런 흥행성으로 봤을 때는 데리고 갈 만해요. 일단 유니폼도 많이 팔리고 호날두 유니폼도 많이 팔리고 뭐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유벤투스 행이 거의 뭐 확정이 됐다. 호날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 유니폼 7번도 비워놨다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 들려오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옷 원래 엄청 비쌌는데, 그러니까 레알이 보낼 생각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다시 다운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유벤투스 유니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사는 사람도 많은데, 호날두 유니폼 가면은 기존 호날두 팬들도 살 테고, 아니면 뭐 유벤투스 좋아하는 사람 더 사겠지. 게다가 뭐 광고도 찍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사실 호날두가 가져오는 금액적, 또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제 호날두 선수가 가면은 또 활기를 찾지 않겠습니까? 네. 또 리그 흥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호날두가 가는 게 마냥 뭐 돈은 쓰겠지. 호날두 나이의 선수를 그 정도 돈 한 1,600억 정도 돈을 준다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뭐 일단 잘 뛰고 있으니까요. 선수가 가는 것도 뭐 크다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면 가는 거지 또. 여튼간에 지금 이적설이 생각보다 좀 진하게 뜨고 있다. 자, 다음 소식은 사리와 콘테 둘 다 첼시에서의 프리시즌 계획을 세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첼시는 저번 시즌 리그 5위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며 경질을 할 것 같았던 콘테가 아직 남아있고 그 경질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폴리 또한 안첼로티를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첼시가 원하는 사리를 경질하지 않은 상태는 맞습니다. 두 클럽은 며칠 안에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첼시의 프리시즌은 7월 9일부터 시작이 되고 프리시즌 시작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영국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콘테는 그가 남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신의 프리시즌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이고 이 사리도 자신이 첼시로 갈 것을 예상하고 첼시의 프리시즌 상황을 계획을 다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뭐랄까 한 명은 그 계획이 쓰레기가 되겠죠. 네, 한 명은 그 계획이 쓰레기가 되겠죠. 여튼간에 뭐 사리 또한 첼시에서의 어떤 프리시즌을 치를지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라고 하니까 네. 이 미식 축구 보면요 수비 감독 따로 있고 공격 감독 약간 따로 있어. 그게 그렇게 돼 있는 팀이 있어요. 아이스하키도 공격을 담당하는 이제 그 피리어드에 공격을 담당하는 감독이 따로 있고 수비를 감독을 따로 하는 감독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간간히. 그리고 옛날 과거에 뭐 클린스만하고 레브도 같이 뭐 감독한 적도 있었고 브라질도 투 감독 시절 그 체제로 간 적도 있었고 뭐 이 스포츠마다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축구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근데 하겠습니까? 둘 중 하나 나가겠지. 아, 둘 다 하겠냐고 그거를. 같은 국적에다가 또 라이벌 감독이었는데. 미식축구 인원이 그치 뭐 많지. 하키도 많고. 아, 근데 축구도 있었잖아 근데 당장. 축구가 없던 것도 아니고 그 유명한 국가대표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뭐 없으나 뭐 있겠어요?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래 스웨덴도 그랬고 스웨덴도 이제 감독 2명인 적이 있었고 아이슬란드도 얼마 전까지 감독이 2명이었다고. 물론 한 명이 지금 나갔지만 이게 축구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같이 얼마 전 유로에서 봐놓고 모른 척 합니까? 네. 다만 이게 좀 국가대표에 국한돼서 그렇지. 새롭게 첼시가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뭐랄까 이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창조할 수 있다고 리그에서. 멋있죠? 네. 자, 다음 소식은 FC 서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팀에서 새롭게 고유한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을 했고 부주장에 이웅희 선수를 선임을 했습니다. FC 서울이 선수단의 새로운 리더를 선임하게 되면서 2018 시즌 후반기 도약을 위해 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FC 서울 새로운 주장으로 러시아 월드컵에서 돌아온 고요한 선수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부주장에는 이웅희 선수가 선임이 되었고 FC 서울은 이번 변화가 선수단의 새로운 리더십을 불어넣으며 팀의 도약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2018 시즌 후반기를 앞두고 팀의 도약을 위한 FC 서울 이을용 감독 대행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주장이었던 신광훈 선수는 당분간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새로운 주장 선임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라고 하네요. 네. 주매는 나대는 거 싫어합니다. 주매는 약간 뒤에서 선수들을 좀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걸 좋아하지. 네. 뭐 나대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다음 소식은 크로아티아 골키퍼인 수바시치가 승부차기 영웅이 된 후에 하늘을 바라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수바시치의 친구인 쿠스티치가 축구 경기 중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에 2008년 24살의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나코의 골키퍼는 이 선수에 대한 엄청난 친한 친구였고 마지막 PK를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차기 킥을 막아낸 후에 자신의 친구였던 쿠스티치를 기념하기 위해 그를 기리는 티셔츠를 입게 되었고 친구를 기리며 눈물을 흘린 것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요게 좀 문제가 됐어요. 이 피파가 알잖아요. 이게 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간에 어떠한 뭐 문구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피파 관련돼 있는 대회 올림픽에서도 그랬었고 이것이 잠깐 문제가 됐다가 친구 관련된 이제 그런 거라서 이제 좀 무마가 됐긴 했어요. 이게 정치 관련이 아니라 뭐 이제 안타까운 친구의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냥 좀 좋게 그냥 잘 무마가 됐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참 축구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축구도 보면은 그 난간 같은 거 떨어. 나는 솔직히 그 맨유 경기 볼 때마다 그 밑에 그 하수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정합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야 그 판 있는데 거기도 항상 위험해 보이더라. 솔직히 말하면. 그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진짜? 너무 아프겠어. 그거 가끔 막 비 오는 날 쓸려가지고 쫙 미끄러질 때 등으로 막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 광고판에. 그 위험하다 그런 거 진짜. 위험해. 자, 다음 소식은 보스니아 국가대표에서 뛰고 있는 엘비스 사리치가 K리그 수원 삼성으로의 이적이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FK 사라예보에서 자유계약으로 수원으로 이적하는 것이 확정돼 있다라는 이 사라치가 지난 시즌 31경기를 뛰었고 그 31경기에서 5골,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90년생이며 키는 180cm이고 현재 보스니아 국가대표 팀에서 뛰는 선수라고 합니다. 조만간 오겠죠? 국가대표래요. 자, 다음 소식은 김영권이 이미 베식타스 감독인 세눌 귀네슈와 미팅을 가졌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김영권의 에이전트와 선수가 세눌 귀네슈의 베식타스 감독이 최근 이적 관련해서 미팅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귀네슈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인 김영권을 더더욱이 원하게 되었고 베식타스는 저번 시즌 리그 4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유로파 리그 3차 예선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인 팀인 만큼 김영권 선수도 터키로의 이적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베시타스 인기팀이죠. 또 김영권 가면은 또 콰레스마 보겠네. 콰레스마.
카리스마 보겠어. 페페는 아니다. 페페가 베지터스 아닐 거예요. 헷갈리는데 페페가 베지터스 맞나? 아무튼 카리스마 확실해. 카리스마 보겠네. 카리스마. 아 유명한 애들은 다 봐. 뛰면서 아주 그냥 부럽네. 사인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 그 터키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을용 석현준에 이어서 아니지 이을용 석현준 김연경이 이어서 네 번째 진출. 네. 지렸다리.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티 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나폴리가 새로운 골키퍼로 우디네세의 알렉스 메레트에 대한 메디컬을 내일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페페 맞죠? 그렇지. 메델은 그 첼시의 메델인가 보네. 시모네 베르디, 파비안 루이지에 이어서 나폴리의 세 번째 영입은 우디네세 골키퍼였던 알렉스 메레트가 될 것이며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저쪽의 시간으로 치면 내일이겠죠. 네. 메디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와포드의 골키퍼인 카르네지스라는 골키퍼가 서브 골키퍼로 네 번째로 내일 함께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메레트 좋지. FM에서 한 2, 3년 뛰면은 쫙쫙 커가지고, 네. 쫙쫙 크니까. 나폴리 가면 더 쫙쫙 크겠네. 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제이미 바디는 사타구니 염자로 8강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원래 바디가 잉글랜드 5번째 키커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차지 못한 것이 이 사타구니 쪽의 염자 때문이라고 알려졌으며 잉글랜드 대표팀 서브 공격수 자리에도 약간의 출혈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디가 사실 참 좋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이기도 하고 은근히 좀 큰 경기에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타구니 염자가 왔을 때는 보통 태클할 때 다리가 찝혀가지고 벌려지거나 아니면 상대가 가격이 와서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웰백이 참 저 대표팀에 있었지. 왜 맨날 까먹냐 나는. 웰백이 대표팀에 있었다라는 걸. 근데 이번 잉글랜드 대표팀 솔직히 내가 말했잖아. 과거에 대표팀을 봤을 때는 막 옛날에 베컴 있고 막 램파드 있고 그때보다 나은 것 같다고. 솔직히. 그냥 선수들이 몇몇만 봤을 때 물론 딱 그 선수들 1대1로 봤을 때는 그때가 훨씬 좋지만 그냥 대표팀으로 봤을 때는 난 지금 나은 것 같아요. 네. 퍼거슨의 유산? 퍼거슨의 유산일 수도 있고 해리케인이라는 진짜로 확실한 그런 원톱 자원이 있는 것도 사실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컸어. 그 헤딩골 그 진짜 마지막 극장골 그 해리케인이 넣으면서 해리케인 몸도 정말 많이 올라왔고 워낙에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 고만고만한 선수가 너무 많았어. 고만고만한 선수가 지금은 좀 그래 주전 비주전이 좀 확실하게 갈리잖아요. 네. 그게 낫지. 근데 뭐 바디가 없는 게 케인이 다친 것보다는 사실 그나마 낫죠. 솔직히 말하면 워낙에 그래도 이제 중요성으로 봤을 땐 그래도 바디가 후반전에 나왔을 때 흔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조금 아쉽겠죠. 네. 난 바디 좋아해요. 난 게임 속의 바디도 좋아하고 뛰는 그 실제 레스터의 바디도 좋아하고 제가 딱 솔직히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스피드 있고 많이 비벼주고 그리고 막 좀 그 뛰는 폼이 되게 약간 좀 나는 임팔라 같아. 얘 보면 뛰는 폼이 약간 좀 시원시원해가지고 어깨도 약간 업자 얘 보면 목이 없어요. 어깨가 많이 올라왔고 뛰는데 보면은 되게 약간 쿵쿵쿵 뛰는 느낌이에요. 되게 빠른데 그래서 난 좋아요. 보는 맛이 좀 있지. 보면은 어조비에다 목도 별로 없어가지고 목이 별로 없잖아. 봐봐. 뛰면 이렇게 통통통하는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네. 그 항상 그 팔에 이렇게 그 감고 나오는 그것도 약간 좀 약간 시그니처고.
그러니까 수비수랑 같이 그 수비수 되게 신경 쓰이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되게 수비수 항상 라인에 그지 같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기서 롱패스 한번 줄 것 같으면은 순간 쓱 사라졌다가 팍 나가는. 그 왜 만화 보면은 갑자기 수비수가 어딨지 하면 하는데 이제 벌써 막 뛰고 있는 거 그런 장면이 좀 약간 얘한테는 연상이 되죠. 몰라 팔을 감더라고. 이게 팔을 보니까 그 아대 형식으로 감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손흥민도 보면은 그 엄지 손가락 나오게끔 해가지고 하는 게 그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 뭔 말하는지 알죠? 잔상 같은 거 핑 하면 갑자기 막 뛰고 있고 막 그 자이언트 킬링 같은 거 보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 제가 약간 그런 류라 재밌어합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못 나온다니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사실 우리가 보면은 진짜 징크스는 무시 못해. 우리가 독일에게 한 번도 크게 패한 적이 없었잖아요. 월드컵도 그렇고 뭐 평가전 물론 많이 붙은 건 아니지만, 근데 얘네는 그런 징크스가 30년이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깨질 수 있지. 잉글랜드가 이 승부차기 징크스도 깼는데 뭐 그거 못 깨겠습니까? 하지만 네, 좀 그 징크스란 건 무섭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02년도가 아마 잉글랜드랑 스웨덴이랑 같은 조에 있었을 거예요. 조에. 그때 대박 터진 것 같았는데. 그때 막 엄청 막 분위기 살벌해가지고 막 완전 막 그랬는데. 그쵸? 그때 막 분위기 엄청 안 좋았다고. 그때 같은 조에 아르헨티나도 있었나 그러면? 그럼 너무 대박인데? 그랬나? 아 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16년 전이니까. 너무 옛날이다 진짜. 아 그럼 그때 조가 잉글랜드, 스웨덴,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빡셌네. 빡셌어. 많이 힘들었네. 힘들만 했네 그때. 그때 아르헨티나 떨어졌잖아. 울었잖아 바티 그때. 바티 마지막 그 아르헨티나 그 월드컵 했는데 나 얼마나 슬펐다고 나 진짜. 그 바티 엉엉 울었다고 그때 마지막에 못 올라가가지고. 하긴 그때 생각해보니까 아르헨티나 그때 조별 탈락했네. 아 저번이 진짜 적겼는데. 짠하네 또. 아이씨. 그때 바티가 중동 갔다가 금방 또 돌아왔어. 못 버티고 향수병 때문에 바티가. 워낙 또 눈물도 많은데 향수병까지 있어가지고 바티가 손 많이 타요. 되게 손 많이 탄 스타일이야. 그 피오렌티나 못 있고 지금도 피오렌티나 맨날 거의 매년 한 번씩 가거든요. 갈 때마다 울어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울어 갈 때마다. 갈 때마다 팬들이 가서 응원해 주는데 갈 때마다 운다고. 그 성당에서 맨날. 아니 아르헨티나를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아르헨티나의 그 유니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흰색에 하늘색 컬러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남들은 다 호돈이 형 좋아했을 때 그냥 난 호돈이 형 좋아하기 싫다. 남들 다 좋아하니까 다른 선 좋아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바티가 완전 내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호돈이 형처럼 막 되게 공 이쁘게 차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 후리는 스타일 있죠. 후리는 스타일. 공격수가 그냥 골대 앞에서 그냥 이씨야 그냥 확 후리는 스타일. 그때는 그런 축가 좋았지. 바티가 좀 후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프리킥도 막 팍팍 후리고 공도 막 팍팍 후리고 진짜 막 그 진짜 골키퍼 무서워서 손을 못 내미는 그런 거 후리는 스타일 막 좀 그랬다고. 옛날에 그 찾아봐요. 피오렌티나 시절 골 보면은 진짜 바티 골이 괜히 그 이탈리아 애들 좋아한 게 아니야. 시원하니까 그런 맛이 있었지. 근데 그 호도니 형은 그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항상 호돈이 형 그 마인드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어차피 엄청 세게 차나 살살 차서 굴러가나 골대 안으로만 들어가면 골인데 굳이 이런 식이니까 난 호돈이 형을 좀 좋아했지. 호돈이 형이 한다. 바티를 좀 좋아했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선수한테 좀 약간 호감이 있는 건 맞아요. 뭐 캄비아소나 그 다음에 자네티나 이렇게 막 멘탈 좋은 선수 보면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유명한데도 멘탈이 좋아가지고 막 팀을 이끌고 가는 건 되게 멋있었는데 그 이과인이나 그런 애들 보면 정 떨어졌지. 디마리아 이런 새끼들 그지 같은 것들 진짜 걔네들 보면 정 떨어졌지 지금. 옛날에는 그 아르헨티나 멤버들 되게 막 멘탈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 다 함께하는 그런 약간 팀 같은 의미가 느낌이 팍 진짜 세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국대 보면은 토 나와 진짜 멤버가 너무 구려. 이선자원에서 이선자원의 디발라 얼굴을 한 번 봤어요. 그게 한 번밖에 안 나왔을걸 내 기억이 맞으면. 진짜 막 감독도 이상하고 메사 쓰고 막 거기 다 이상해 지금. 거기는 다 이상해. 그래서 그냥 지금 정도 안 가고 그냥 그래요. 마음에 드는 선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르헨티나. 근데 그 아르헨티나 그 원정 유니폼은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비싸니까 할부로 살까 말까. 너무 이뻐가지고 메시 거라도 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원정 유니폼 너무 이쁘더라 진짜. 아니 그 바티스타는 사실 완전히 내가 그 원래 좋아했지만 피오렌티나 있을 때 좋아했지만 그래도 잘 못 보잖아 이탈리아 세리아를. 그때는 해외 축구 자체를 잘 못 봤으니까. 뭐 잉글랜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들 뒤늦게 막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막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 이런 걸 볼 기회가 있으면은 그 경기가 제일 생각났지. 로마에 가서 피오렌티나한테 골 넣었는데 갑자기 우는 거야. 뛰다가 좋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지. 친정팀인데. 근데 이제 뭐 골 세레머니 안 하는 거야. 그 전에도 많았지만 갑자기 우니까. 근데 펑펑 울어요. 그것도 펑펑. 되게 펑펑 울어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막 다른 선수한테 기대어가지고 펑펑 우는데 좀 그런 게 약간 난 좀 이렇게 그 로맨티스한 선수 보면은 좋아하니까. 그때 KBS에 해줬다고? 그때 저기였을걸? 그때 그런 영상보다 한창 해외 축구 영상 많이 올라왔을 때가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그걸로 뭐 보는 게 있었어요. 다 그걸로 봤어요. 학교에 가서도 그걸로 봤고. 몰라 난 KBS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네. 내가 이탈리아 리그 해줬던 거 기억나는 건 그때 위성천에서 해줬다고? 안정을 안 해줬는데? 네, 해줬긴 해줬겠지? 뭐 해줬었겠지? 네. 모르겠어요. 네. MBC에서 했을 때는 안정환 세대가 아니지. 안정환 다음 세대. 안정환 경기를 MBC에서 안 해줬어요. 안정환 경기를 MBC에 해줬으면은 지금 유튜브 안 남았겠냐? 남아있지? 하나도 없는데? 찾아봐라. 안정환 경기 없다니까? 한국 중계 돼 있는 거 안정환 경기 있다고 그러면? 해줬다고? 말이 안 되지. 유튜브 없다고. 유튜브 왜 없을까? 잘못 봤겠지. 말이 안 되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정말 한국 중계를 안정 경기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또 얘기하게 만드네. 내가 사커월드에서 중학교 때 사커월드에서 중학교 때 안정환 경기를 문자 중계로 봤다니까. 응? 무슨 안정환 경기를 해줘. 너무하네 진짜. 없는 기억을 막 그거를 막 찾아가지고 막 대입시키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 안정환 경기를 보려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문자 중계를 봤는데 현지에서 거기 유학생이 문자 중계해 주는 걸로 10분 하나씩 올라와. 안정환이 뭐 아주 장문으로 안정환이 지금 공을 잡았었는데 제가 못 봤고 그랬다고. 내가 확실히 기억한. 내가 그때 사커월드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안정환 때문이었어. 안정환 때문에. 안정환 되게 좋아했어요. 네. 자, 아직도 기억나. 그 사커월드 봤던 게. 아직도 그 사커월드, 그 옛날 사커월드 아시는 분 있나 혹시? 사커월드가 지금 카페에 올라온 거 말고 옛날에 그 단독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그 싸줄처럼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사커월드가 아시는 분 없나? 되게 유명한 사이트였는데 락사보다 더 훨씬 유명했어요. 락사가 싸월이 망하면서 그 진짜 락사가 같이 뜬 거지. 원래는 해외 축구는 사커월드였거든. 그 현지 그 유학생들이 진짜로 그 문자 중에 써줬다니까. 한국에서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사커월드 카페는 있어요. 카페를 옮겼어요. 이 서버비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개인으로 하시던 분이 좀 욕심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안 냈어. 광고도 안 받고 해가지고. 그게 잘 됐으면은 지금 양대 산맥으로 아마 락사랑 아마 그 저기야 뭐야
그 사커월드가 있었을 거예요. 싸월은 사실 맞아요. 원래는 국축 전문이 맞는데 그때 이제 해외 축구 팬들도 많아가지고 거기가 되게 약간 이성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데였어요. 왜냐면은 카페는 이제 물타기가 되는데 거기는 개인으로 개인으로 이제 축구 팬이 하다 보니까 뭐 K리그 비방하던가 하면은 좀 약간 분위기가 쌓여졌지. 그때는 K리그도 좀 괜찮은 인기가 많았을 시절이니까. 그때 싸월에 유명했던 분들 중에 뭐 KT님이나 순수소년, 순수소년님은 지금도 활동하시죠. 뭐 엠팍이나 이런 데서. 그랬죠. 저도 원래 거기서도 활동했었고, 저도. 설현 요즘에 광고 왜 안 찍냐고? 야, 지금 축구 얘기하는데 꺼져, 씨. 너 강태. 헛소리하고. 자, 안정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룩한 안정환 얘기하고 있는데 설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설현 관심도 없어 여자 나는. 안정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설현 얘기하고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설견 얘기를 할 거면.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살 곳을 찾고 있는 호날두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유벤투스가 토리노 지역에 있으니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마침내 올 여름 클럽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호날두는 계속 토리노에 살 집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날두는 자신과 가족들이 매우 좋았던 도시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매우 행복한 삶을 즐겨왔지만 현재 가능한 이탈리아 리그로의 진출 이 미래에 대해서 매우 성숙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나는 뭐 내가 호날두 팬 아니잖아요. 누가 다들 아시겠지만 맨유한다. 그 메시 팬인데 그 맨유로 가는 것보다 호날두가 맨유로 가는 것보다 맨유는 못 간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맨유는 못 가고 그러니까 맨유는 갈 수가 없지. 맨유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팀을 재건하는 팀이고 유벤투스는 현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로 가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도 집중될 수 있는 포커스나 그 다음에 팀에서의 기대하는 기대치가 유벤투스가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갈 수 있으면 유벤투스 가서 좀 그리고 호날두한테도 좀 재밌는 그 약간 미션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만약에 챔스 우승 시켰다. 그럼 대박 터지는 거지. 얘는 뭐 가는 팀마다 막 그 우승하고 챔스 우승하고 막 그 유벤투스 한이었던 챔스 우승 시켜주면 뭐 사실 뭐 대박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호날두한테는 좀 뭐랄까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약간 축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빅리그 비틈에서 불태울 수 있는 약간 팀이지 않을까. 리그 우승도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호날두한테 맨유는 뛰었고 좋은 감정으로 이제 남겨놓는 추억의 팀이고 또 퍼거슨도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유벤투스는 안 뛰어봤던 팀이기도 하고 안 뛰어봤던 리그기도 하고 네, 하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호날두한테는 좀 더 살기도 이탈리아 뭐 괜찮고. 그리고 얘가 분데스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미넨 가는데 미넨에서 호날두 같이 축구하면은 쌈따고 맞아요. 왜냐면 독일 애들은 펩이 와서 패싱 축구 하려고 해도 너 그따구로 축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독일 레전드 다 와가지고 펩한테 와가지고 너 그딴 식 축구할 거면 꺼지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얘 꽃게질 하면은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욕 먹는다니까? 거기는 무조건 조직력이야. 혼자 개짓거리 하면 욕 먹어요 진짜. 펩한테도 패싱 축구 하니까 너 그 독일 축구 아니라고 그런 축구 하지 말라고 막 쌍욕 먹는데 거기서 꽃게질 하면 욕 안 먹겠냐고. 대놓고 먹지. 죽음은 솔직히 빅클럽들이 일하면 줄 수는 있지. 뭐 어떻게든 주려고 하면 줄 수는 있지. 거기는 감독 말고 레전드가 너무 많아. 거기 막 그 축구에 그 이제 관련돼 있는 그 윗선들이 다 레전드라 뭐만 하면은 경기장 와서 블라블라대고 막 그 연습장 찾아와서 블라블라대고 못 버텨. 거기는 그러니까 독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코바치 감독을 괜히 세운 게 아니라니까. 가면 엄청 막 다다다다다
시어머니 따다다다다 진짜 외국인 감독 갈 때마다 힘들어가지고 버티지 못해 거기 2년 이상 너무 힘들어 거기. 아무튼 뭐 저는 뭐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호날두가 라리가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메시하고 호날두 양분을 하는 상황이어야지만 그나마 한국에서 중계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중계권에도 올라가지. 호날두 없이 이제 메시만 그 대표 선수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뭐 애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냥 이 관심도에 있어서 라리가의 관심도에 있어서 물론 이강인 선수가 혹여나 1군으로 올라와서 경기를 뛰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인기가 올라가겠지만 일단은 이강인이 올라갈 때까지만 좀 버텨주면 안 되나. 한 1년 2년 버텨주면 안 되나 그때까지만 좀. 그 나중에 이강인이나 좀 이 백성 쭉쭉 나오면은 그때 그거 보면 되니까. 응? 좀 그때까지만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어차피 이제 23살 아니에요 호날두는. 몸이 23살이니까 내년 되면 24살이고. 네. 뭐 한참 뛸 수 있지 뭐. 10년 더 뛰지 뭐. 미우라만큼 뛸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뭐 또 좀 있어주면 되지. 좀 화주 싸우지 말고 맨날 페레즈랑 좀 이제. 다음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에 대한 루머를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레알은 파리와 음바페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라는 루머를 부정했고 레알은 음바페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돌아다니는 음바페에 대한 레알의 이적설에 대해서 공식적인 부인을 공표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얘기한 적 없다. 구라다. 구라다 한 거지. 다음 소식은 첼시는 5,300만 유로, 한화 690억의 이적료로 이과인 영입에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이게 뉴스예요, 뉴스. 이적설. 이탈리아 언론 메디아셋에 따르면 첼시는 사리 감독을 선임한 후에 이과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2015-16 시즌에 이과인은 나폴리에서 사리의 지도하에 시즌 36골을 넣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과인은 이 딜과는 별개로 첼시가 유벤투스의 루가니까지 원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적하게 된다면 두 명이 뚜둥 가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과인이 이 정도 가격으로 첼시에 가고 유벤투스는 그 남은 돈으로 이제 호날두 데려오겠다 이런 이 스토리가 지금 이탈리아 내에서 유럽 내에서 계속 번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번지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호날두가 간다 토리노에 뭐 집을 알아본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근데 얘를 데려가면은 모라타, 바추아이, 이과인, 지루 사이사 하나 쓰는 거 아니야? 사이사? 옛날에 옛날에 피온 제가 할 때 했을 때 사이사가 유명했거든요. 사이사 대박. 포톱 대박이죠? 사이사 그 진짜 앞에만 어떻게 올려주면은 올려주면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사이사 그 사이사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사이사 그 사이사 알아. 그 사이사 있었다고 옛날에 전술이 실제로. 사이사 쓸 수 있어요. 포토 진짜 있어. 피온 전술 그거 할 수 있다고. 항상 첼시는 전술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새로운 전술을 가져오니까 대박 터지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이 아르헨티나 신성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영입을 알렸습니다. 풋볼 이탈리아에 따르면 이 선수의 이적료가 2,500만 유로 320억 정도의 5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는 여러분들이 다 봤어요. 우리나라에 왔었다고. U20 월드컵 때 왔다고. 늦게 이제 왔지만 나중에 왔다고. 이 선수를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 선수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음바페 세대의 선수죠. 나이도
이제 20살이니까. 이 선수가 프로에 데뷔한 건 연차로 치면 4년 차인데 제대로 뛴 거는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라싱 클럽에서 재작년에 23경기 뛰면서 9골. 그때가 18살. 그리고 19살 작년 시즌에 21경기 뛰면서 13골. 부상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네. 이것저것 또 경기도 좀 빠져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대표팀 경기 빠지고 해가지고 근데 21경기에 13골 19살 때 네. 1부 리그에서 그래가지고 다시금 돈을 쓰는 건데 얘가 재수가 없으면은 걔 있잖아요. 걔는 뭐였죠? 그 브라질 정신 나간 놈? 인터밀란 와가지고 그 팀 개판하게 지금 인터밀란 돈 없게 안해. 걔 누구야 이름? 가비 가비처럼 될 수도 있다고. 물론 안 되길 바라면서 데려왔겠지만 이제 그 네이마르 동생이랑 사귀는 애 바르보사처럼 될 수가 있어요. 네. 안 되길 바라겠지. 근데 이 인터밀란도 노리는 거겠지. 야 우리도 음바페처럼 만들어가지고 한 2천억에 팔아보자.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아 그 가비 그 가비가 아니라 그 가비 말고. 그리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비는 이적했어요. 그 카타르 팀으로 알사드 정우영네 팀으로 차비 팀으로 그 알사드는 그래서 중앙 이 미드필더에 3 미드필더 정우영 사비 가비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네. 대박이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가비 갔어요 완전히. 죄송할 거 없고 발표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엊그제? 어제니까 뭐. 아무튼 라우타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마 잘하겠죠. 네. 남미에서 데려오는 건 너무 이제 명과 암이 큰데 인터밀란한테 320억, 350억 정도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 진짜. 얼마나 인터밀란 돈이 없었으면은 장수 순잉 그룹에 장수 순잉한다. 그 순잉 그룹에 그 모회사가 갔잖아요. 자회사가 갔단 말이야. 그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가 FFP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하미레기를 좀 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미레기가 그 듣고서는 나 유럽 다시 가고 싶어요. 나 인터밀란 가고 싶어 해가지고 하미레기가 막 너무 가고 싶다 했는데 그건 또 안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건 또 안 해줘. 하미레기가 한동안 인터밀란 가고 싶어가지고 상사병 걸려가지고 너무 막 가고 싶어 했는데 네. 못 갔죠 결국에. 못 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미드필더를 보강을 했고 나인골란 왔잖아요. 나인골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라우타로는 이카르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이드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왼쪽 사이드를 좀 많이 뛰었었고 오른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사이드 뛰겠지. 아마 왼쪽에는 페리시치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그 칸드레바 자리에서 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카르디, 페리시치, 라우타로 이렇게 가서 경기를 뛸 수도 있고 뭐 중원에는 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털에게 닿던 애 누구야? 그 피렌체에서 이적한 애 걔랑 이제 나인골란도 있으니까 중원도 탄탄히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비수에는 워낙 지금 잘 돼 있죠. 근데 풀백은 어떻게 하려나? 풀백이 좀 문제인데. 칸셀루가 떠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 모르겠다. 풀백은. 그 터렉이 나네 있어요. 터렉이 많이 나네. 그 스페인 국적의 걔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피오렌티나에서 이적하네. 빡빡이. 키에서 발레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원은 탄탄해요 여기도. 인터밀란도 다시 뭐 지금 이번에 인터밀란이 그 챔피언스리그 나가잖아요. 나가토모는 터키로 이적했어요. 갈라타사라이로 임대 갔다가 완전 이적했어. 이번에 2년 계약해가지고 터키로 가죠. 만약에 김영건이 베시타스 가면은 또 살벌해지지 또. 갈라타사라이, 터키의 베시타스, 그 다음에 페네르바체 그 세 개 팀이 완전히 그냥 서로 막 죽이는 그 약간 라이벌 관계니까. 또 만나겠죠? 또 간다면요 만나겠지. 뭐 아직 가는 건 확실하게 된 건 아니니까. 기내슈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좋죠. 왜냐면은 한국 이제 선수에 대해서 성향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기성용 2년 계약한 건 어떻게 생각? 2년 계약한 건 잘한 거죠. 네. 본인이 아마 FC 서울을 생각하고 2년 뛰고 깔끔하게 FA로 FC 서울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마지막 2년 불태우겠지. 나이도 그렇고 본인이 어차피 본인이 뭐 뛰고 싶다고 하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는 인터밀란 챔스 나와요. 이번에 직행 본선 직행. 아 광주 갈까? 그때까지 기용호 아저씨가 광주에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서울에서 다 뛰었는데 어렸을 때 뛰었는데 서울로 가겠지. 간다면요. 이청용 수원설 그 받긴 했는데 그 완전 루머라. 오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면 좋아합니다. 아 그 마지막에 그 라치오 이기면서 갔어요. 올라갔어요. 극적이었죠. 발베나는 페네르바치 맞고 솔다도도 페네르바치 맞아요. 아 맞다. 올 시즌 얀센 돌아오지? 토트넘 맞아. 까먹고 있었네. 걔 뭐한대? 걔 뭐하지 요즘에? 아 얀센 있었지. 까먹고 있었다. 1년 안 봤는데 한 3년 안 본 것 같네. 아 갑자기 이거 솔다도 생각해가지고 말하니까 생각난 건데 얀센이 그 페네르바치 있거든요. 임대 갔었거든. 근데 거기서도 그 자체 못해가지고 팀 떠나겠지 아마? 아 순간 갑자기 생각났어. 되게 뜨끔했네. 흥민이는 뭐 흥민이가 이상하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8월달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토트넘에 안 간다고 보면 돼요. 그냥 몸 만들려 가겠지만 아시안 게임을 차출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리그 개막 때부터 하면 안 갈 거예요. 갈 수가 없지. 뛸 수가 없지. 한 달 그냥 안 뛰는 거지. 한 달 정도 이제 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약간 개인 성적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네. 그러니까 면제 받아야지. 뭐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답이. 올림픽의 메달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도 다시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때 그 동메달 딴 거를 정말 엄청나게 쳐줘야 돼. 월드컵 한 8강 정도 쳐줘야 돼. 8강급을 쳐줘야 돼 진짜. 아 진짜로. 그거 어떻게 보냐. 못 보지 이제. 한 번 따니까 또 딸 거라 생각하더라고. 못 따지. 메달 어떻게 따냐.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